우리 어른들도 사람들과 관계를 하다 보면 좋지 않은 관계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도 보이지 않게 은근히 무시하는 애들이 있어요. 야, 그건 네가 해. 너는 빠져 있어. 너는 맨날 이상한 말만 해.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해도 내 말엔 반응을 하지 않고 무시하면서 다른 친구들한테는 더 리액션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아무한테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얘한테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봐가면서 건드리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미안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거나 자기 말을 스스로 먼저 깎아내리거나 친구가 시키면 바로바로 해주거나 표정을 자꾸 살피며 아 얘는 저거 이러도 되겠는데? 하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 심리적 자립 코치 모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장난으로 위장해서 우리 자녀를 무시할 때 부모로서 어떻게 코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댓글 하단에는 우리 자녀의 연령별 대화 특강이 12월 5일 까지 오픈되고 멤버십으로 전환되는 강의도 있으니까요. 함께 봐주시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아이들 관계는 좋은 요소가 정말 많아요. 서로 협력하며 도와주고 즐겁게 놀기도 하고 선의 경쟁도 하죠. 그런데 그 안에도 좋지 않은 관계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평소에 조용하다가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 자기보다 말 잘 못하는 애, 인기가 덜한 애를 살짝 밀어내요. 야, 너는 정말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야, 너 이거 해. 하고 이렇게 지시하거나, 너 이거 안 할 거지. 내가 한다. 의견을 묻는 척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거나, 또는 내가 한 말을 친구들이 전혀 들어주지 않거나, 이런 심리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너보다 우위가 있다라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요. 주도권을 쥐고 싶은 아이가 대화에서 특정 친구를 살짝 밀어내거든요. 너는 조용히 해. 너는 빠져.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다른 아이가 주목받으면 불안해서 그 아이가 말할 때 리액션을 줄여요. 제가 빛나면 내가 작아져. 이런 심리죠. 세 번째는 가정에서 대화 습관과 기술이 너무 부족해서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무뚝뚝하거나 좀 되게 건조한 화법을 익힌 아이는 교실에서도 대충 듣는 게 기분값이 아 하고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싶어서 무시한다라기보다 그 아이의 그냥 기질이고 성격인 거죠. 그래서 무시받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상대의 미성숙과 습관이 좀 섞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아이만 반복해서 당할까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불분명한 의사 표현을 쓸 때예요. 아무거나, 나 괜찮아, 네가 해 라고 말끝을 흐리거나 내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표현들을 많이 쓰는 아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빌려줄게, 미안해, 내가 그랬어. 이런 말을 입에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고 대부분 친구들은 와, 뭐라 되게 착하다라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무례한 애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얘는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숙제도 좀 베끼자. 다음엔 자리 좀 바꿔달라고 해야지. 라고 부탁이 점점 갑질로 변해지죠. 다정함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끝이 없는 다정함, 경계가 없는 양보가 나 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감정을 회피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 불편한 감정을 회피하고 억울해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극적인 비언어적인 태도에서 볼 수 있어요.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회피하거나 목소리가 되게 작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만만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평상시에 자기를 먼저 깎아내리는 아이예요. 친구들이 자기를 놀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자학을 해요. 나 못생겼잖아. 나 공부 못하잖아. 나 체육 완전 깡이야. 이렇게 먼저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무례한 애들은 그거 그대로 꼬집어요. 급식 먹다가도 맹한 아이가 추천한 반찬이가 그런가?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너 큰일 나면 멀었어. 이렇게요. 근데 이거를 나는 원래 맹해. 난 키가 너무 작아. 막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했던 친구들은 화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내가 먼저 나를 낮춰서 말하다 보면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나 못생겼어요 뭐 하면서 자기 비하식 그런 유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예능은 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교실에서는 달라지죠. 서로 깊이 알고 서로가 서로를 진짜 좋아하고 이런 관계라면 상관없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자기 비하는 꼬투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는 친구 앞에서 너를 너무 깎아내리지 말라는 것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말한 이 5가지 조합에 한 2-3가지만 있어도 나는 대충 대해도 되는 사람이야. 난 만만한 애야. 라고 친구들한테 공표한 거나 다름이 없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게 코칭과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말투와 그리고 당당한 비언어적인 세팅을 가장 먼저 해주셔야 돼요.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나는 그 말이 싫어. 그건 내 차례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단단하게 언어로 표현을 끝까지 끝맺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반응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할 때 3초 정도는 잠시 멈추는 거예요. 부탁이나 지시가 없을 때 바로 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응 습관을 끊어주고 생각해 볼게 이런 3초의 시간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깨를 펴고 시선은 정면, 문장은 분명히 끝까지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비언어적인 말투, 태도 이거를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2번째는 무시당할 때 실천하는 대응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교실에서 무시하는 아이들이 처음 던지는 말들은 항상 툭툭 던져요. 잽처럼. 그러니까 오늘은 네가 급식판도 치워. 너는 비켜. 이렇게 그냥 툭툭 던지거든요. 이럴 때 정색하면 와, 얘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하면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웃으면서 짧게 대응할 수 있는 말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건 아니지. 그건 네가 해. 에이, 그건 좀. 야, 나는 오늘 안 해. 그건 네 차례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짧은 문장부터 알려주세요. 그리고 2번째는 무반응하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해주세요. 대놓고 깎아내리는 말에는 조용히 봐요. 말없이 그 친구를 2초간 응시를 해요. 그리고 그냥 무시를 하고 시선을 돌리면서 그냥 내 말을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3번째는 의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뜻으로 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너 이상해 라고 하기보다는 너 오늘 옷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짝 기분 나쁜 말을 던져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때 내 기분이 나빴지만 딱히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변명처럼 대답을 해요. 아, 오늘 그냥 아무거나 입었어. 라고 이렇게 변명처럼 대답을 하죠. 그러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도록 연습시켜 주세요. 어떤 표현이든 직접적인 욕이 아니더라도 무례한 표현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헷갈릴 때 기준은 뭐냐면 내 기분이에요. 내 기분이 불편한 느낌이 들면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언을 짧고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 싫어. 그 표현은 하지 마. 내 얘기가 끝나면 네가 말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4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롤플레이 3세트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자녀가 되는 연습은 부모가 역할을 해주시고 무시하는 친구의 역할은 자녀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롤플레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가 이렇게 모델링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연습을 쉽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도 그 아이가 계속 무시할 수 있잖아요. 무시하거나 계속 조롱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한 번 더 경고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면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거리를 둘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인지시켜 주세요. 그래서 친구의 관계는 내가 이 정도로 친하게 지낼지 아니면 넓게 멀리 거리 두기를 해서 친하게 지낼지 친구와의 거리는 나한테 있음을 부모가 알려주셔야 돼요. 착하지만 만만하지 않는 초등학교 학생의 특징은 심리적으로 자립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얘기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않는다. 2번째는 부탁은 들어주지만 시키는 말은 거절한다. 같이 하자라는 말은 괜찮지만 너만 해 라고 했을 때 분명히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분명하게 끝까지 내 할 말을 한다. 그건 네가 해. 그 말은 싫어. 왜? 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기분을 짧게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배워서 써먹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를 존중하는 말들을 집에서부터 쓰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서 나를 비하하는 말을 한다면 부모는 긍정적인 말로 다시 되돌려서 아이한테 들려주시고 긍정적인 표현을 쓰도록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항상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조금 소심하고 말을 잘 못하는 친구한테는 그건 아니야 라고 한 번만 얘기해보자 라는 말, 그리고 웃으면서 말해도 우리는 단호할 수 있다라는 말, 네 자신을 웃음거리로 쓰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 부탁은 들어줄 수 있지만 시키는 말은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말들을 아이한테 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말,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기준이 아이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에게 친구에게 다정하게 얘기해주는 방법을 알려주되 경계 설정을 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반드시 가르쳐줘야 합니다. 상대의 말에 내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고 경계 설정하는 말들을 간단하게라 그건 싫어, 그건 네가 해, 그 말 무슨 뜻이야, 이런 말들을 집에서 연습시켜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기 비하하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표현으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부모의 대화의 말이 바뀌며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댓글 링크에 연령별 주요 대화 초점 특강을 들으시면 무료 워크북도 주니까요. 그것도 꼭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의 심리적 자립을 키울 수 있는 대화법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대화법 모라였습니다.